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식이든 선물이든 뭐 부동산이든 금리든 이 모든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제가 어디까지나 선물 쪽에만 국한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제가 모든 투자에 접목되어 있는 사람이 왜 선물을 중점으로 하겠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강의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나는 꼭 주식만 해, 나는 꼭 선물만 해, 이런 고정관념이 가장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 전에 주식과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주식과 선물에 대해서 제가 선물 쪽의 비중을 좀 많이 실었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항상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주식이 먼저냐 선물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자에서 먼저 선자를 쓰죠. 여러분, 항상 선물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말 그대로 똑같이 미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주식은 본다고 하면, 선물은 이에 따른 하방과 상방의 양쪽에다 베팅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떨어져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보다 선물의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냐 두 개 있느냐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전의 앞면만 맞추는 경우와 앞뒤면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와의 차이는 좀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항상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사이즈도 현물 시장보다 한 3배에서 4배 이상은 크기 때문에 이미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 효과를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버리지. 평균적으로 현물 시장보다 한 10배 정도의 큰 자금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게 불공평하다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정직해요. 그리고 현재 같은 시장에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보다 선물시장의 거래대금, 선물시장의 의존도가 더욱 커졌어요. 뭐 그만큼 하방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거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상방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어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수만 올라가고 삼전은 왜 계속 제자리야? 이런 방향성이 지금 현재 현물시장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매수를 통해서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이 네모로 박스를 쳐드린 구간, 여기 구간 아마 좀 의미심장할 거예요. 왜? 여기 구간에서 꼬리 달고 하방 추세를 타는 구간이라면 셀 포지션을 잡았으면 이건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주식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상승에서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누가 봐도 고점에서 하방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 구조인데 아무도 떨어진다고라고 얘기를 안 해. 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 안 하고 오를 거라고만 믿고 있어. 왜? 주식은 상승에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좋은 내용들 찾아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를 좀 찾아보고 상승 하락 양방향이 모두 베팅할 수가 있었다면 과연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현재 6만원 구간까지 끌고 오는 투자자분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아마 객관적으로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삼성전자를 좀 까내리고 싶은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도 하방에 베팅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 당분간 좀 어려울 거다, TSMC한테 밀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증권사는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네들 고객들이 다 도망갈까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공매도로 한정적입니다. 공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지는데 수익을 볼 수가 없어. 뭐 주식 선물 정도야 있긴 하지만 주식 선물도 코스피 200 안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들로만 가능한 거고,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떨어지는데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공매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떨어졌을 때 베팅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부터 이미 그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들의 손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계속 마취가 된 거예요. 마취가.
다른 이야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삼성전자를 정리하라고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2020년 들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요 구간부터지. 내가 이 네모 쳐드린 구간의 박스권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 정리하라고 대형주들 정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들었어. 그래놓고선 그 이후에 그때 정리할 걸 그때 정리할 거리 지금 시장 무너지면서 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지수가 올라오면서 본부장님 이제 슬슬 대형주들도 올라올 시기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주식이 먼저냐 선물이 먼저냐 이러한 내용들도 아직까지도 객관적으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다 확인해 볼까요? 자, 박셀바이오 시가 얼마 체결됐어요? 74,300원. 그리고 오늘 79,000원까지 올라갔죠. 박셀바이오는 오늘 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만 했어도 6% 수익권이에요.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 27,400원 정도 체결됐죠. 대명에너지 오늘 29,650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8% 수익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사이드로 들었던 HYTC 15,700원 매수했는데 지금 상한가 갔어. 상한가 24% 올라갔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바이오 시가 4295 체결됐는데 4,800원까지 11%야.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사이드로 들인 무거운 종목 조금 끌고 가더라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는 LS 63,000원 체결돼서 오늘 64,3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어떤 종목을 샀어도 이거 다 수익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장 객관적으로 좋았습니까 여러분? 좋지도 않았어. 저도 객관적으로 종목을 봐도 이 정도까지는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공략해야,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물려있는 종목들을 밀어내가지고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어.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고 어떤 초점으로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시장 종합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딱 이거예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그리고 투자자별 주체, 그리고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그리고 거래대금. 사실 이 정도만 좀 중요하게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만 드리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비차익, 그냥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매수를 한 주체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이죠. 이 추이를 보면서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그냥 포지션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잡고 있느냐. 뭐 차익은 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차익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의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고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주식을 주워 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자, 선물 시장은 그래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들도 현물보다는 주식보다는 선물로 돈 벌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개인들만 다 팔고 있죠. 이렇게 개인들이 털려나가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베이시스도 선물이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 그냥 말 그대로 선물 시장이 좀 더 앞서 나가냐 뒤늦게 따라가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매도, 매수, 이런 포지션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난다. 결국 시장은 파생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미 이건 옛날부터 이루어진 시장의 구조예요. 그럼 주식 투자에 장점은 없어요 본부장님? 왜 맨날 주식시장은 까기만 하는 존재고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럼 장점은 뭐가 있느냐? 뭐 한 가지, 단 한 가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슈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거. 오늘 보셨다시피 뭐 대명에너지 같은 거 말 그대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에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주식의 장점이고, 또 추가적으로 기업의 전망에 따른 회사와 동행하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주주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죠. 예를 들어 2차 전지, 전기차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이 2차 전지가 발달을 하면서 배터리와 소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LNF,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가 오답이 아니라 잘못된 주식 투자가 오답이다. 객관적인 초점과 투자의 철학이 없는 낙관론, 그냥 말 그대로 오를 거야, 좋다더라, 어디 TV에서 좋다고 나왔더라, 추천했더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가고 이 종목들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낙관론에 대한 매매 방식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메타버스. 이때 당시 시장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뭐 매달 5%씩 매년 뭐 10%씩 성장한다더라. 지금 시장이 지금 1조 정도의 규모의 시장인데 2년 뒤에는 막 10조, 50조, 100조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1조 규모인 시장에서 100조까지 됐을 때 주가가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으로 뭐 종목들이 상한가도 가고 매일매일 뭐 메타버스 이름만 붙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관련주를 매수해 보신 분들이 있고 그럼 메타버스가 나중에 정말로 유행하고 성행이 되고 정말 당연시되는 그 시대까지 가면 메타버스 장기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입장으로 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런 게 시장이 조성한 분위기고 시장이 조성한 유행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메타버스 주변에서 해본 적도 없고 하는 사람도 못 봤고 뭐 로블록스라는 게임 가상현실 게임이 뭐 있고 주변 뭐 조카들이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게 시장에서 당장의 돈 그리고 향후 시장에 그만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들어가느냐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성한 테마고 이런 종목들에 밀어내가지고 정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즉 현재 시장과 맞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닌 거죠.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이게 단순하게 테마주들을 뭐 교체를 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대명에너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섹터들을 친환경 쪽으로 좀 몰아가자. 그렇게 해서 대명에너지처럼 수익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대형주나 뭐 중소형 관련주들, 테마주들을 지금까지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겨울입니다. 시장은 지금 얼어붙었어요. 아직까지도 여름인 줄 알고 이 한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하고 차라리 선물 쪽으로 비중을 담거나 손절을 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모는 건 어떻냐 했더니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겨울옷이 너무 비싸다. 손절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겨울에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뭐 감기에 걸리면 다행이지 심지어 목숨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얼어 죽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포지션 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 이 계절과 옷차림으로 좀 비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진정 투자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로 이것들을 캡처를 했어요. 제목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야. 삼성전자 1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걸로 포문을 연다. 삼성전자 비중 늘려가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주가 여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검색해도 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보면 여러분들 항상 보면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증권사 출신 미디어와 콘텐츠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현혹된 거짓말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산들을 구성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들, 직접 피부로 머리로 느낀 것들만 믿으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똑똑하게 움직여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늘려나가실 수 있는 거고 직접 눈으로 본 것들, 직접 피부로 머리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죠, 비극. 오셀로에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 교훈 중 하나인데, 눈으로 본 것들만 믿어라. 과도한 상상은 독약과 같다.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떨쳐보고 눈으로 본 것들만 믿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발 주식에 대한 미련 좀 버리고 돈 좀 벌어 가세요.